베이비들, 오늘은 패션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슈스스의 벌거벗은 패션사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핫 셀러브리티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SNS를 장악해버린 브랜드, 바로바로 꾸레쥬. 아직 꾸레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어도 사실 이 로고를 못 본 베이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자, 블랙핑크의 제니, 그리고 두아리파, 릴리 로즈뎁 등 그녀들의 SNS에서 많이 보이면서, 그리고 또 사복 패션으로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SNS와 거리 패션까지 장악하면서 꾸레쥬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2022년 최고의 인싸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어. 자, 반짝하고 등장해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인기 덕분에 꾸레쥬라는 브랜드가 신인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꾸레쥬는 1961년생으로 무려 반세기도 더 된 그런 유서 깊은 브랜드야. 역사도 깊고 그리고 패션도 잘하는 이 꾸레쥬를 우리는 여태까지 왜 몰랐을까?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꾸레쥬의 시작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1950년대 파리의 패션계는 발렌시아가와 디오를 주축으로 한 우뚜꾸뚜르의 황금 시대였어. 자, 발렌시아가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이 발렌시아가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던 앙드레 꾸레쥬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사람이 1961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하우스를 만들게 돼. 이 우뚜꾸뚜르 하우스로 시작한 꾸레쥬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제클린 케네디, 프랑스와즈 아르디, 그리고 트위기 등 당대에 정말 내노라 하는 패션 아이콘들이 찾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 특히 1964년 꾸레쥬 문거리라는 컬렉션과 65년 우주시대라는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꾸레쥬는 퓨처리즘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스페이스 룩의 창시자라는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게 됐지. 자, 그는 미니스커트 패션을 유행시키면서 미니스커트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사실 1960년대에 런던의 메리 퀀트가 유행을 시킨 건지 파리의 꾸레쥬가 유행을 시킨 건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 뭐 둘 다 너무 훌륭한 디자이너들이니까 엄마는 메리 퀀트, 아빠는 꾸레쥬인 걸로. 당시 승마용 혹은 우천용으로 신었던 부츠를 유행시킨 장 본인이기도 했는데, 고고 부츠라는 이름으로 당대에 정말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어. 지금의 샤넬의 레인 부츠가 대트렌드이듯이. 자, 그 외에도 PVC 수트, 그리고 팬츠 수트, 그리고 컷아웃 포인트, 그리고 노브라 원피스 등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너무 혁신적이어서 이게 옷이야? 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수많은 고고 소녀들의 정말 열광적인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꾸레쥬가 패션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이후 패션뿐만이 아니라 향수, 가방, 슈즈 등 토탈 패션으로 확장을 하던 꾸레쥬는 돌연 1994년에 은퇴를 선언하게 돼. 자, 그러면서 2011년까지는 아내인 코클린 꾸레쥬가 이 사업을 이어받게 돼. 하지만 경영진과 아트 디렉터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꾸레쥬를 되살리지는 못했어. 꾸레쥬라는 브랜드가 여러 차례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기는 했었는데, 2015년에 재론칭을 한 후 창립 이래 처음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기도 했었거든. 자, 이때 디렉터가 바로 코페르니의 듀오 디자이너 세바스티앙 메이르와 아르노 베이용이야. 앙드레 꾸레쥬의 모던한 감성을 그들만의 트렌디한 그 느낌으로 잘 표현해냈지만, 결국에 2년 반 만에 코페르니로 다시 복귀하게 돼. 이 유서 깊은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게 사실 녹록진 않았던 거지. 세바스티앙과 아르노가 꾸레쥬를 떠나게 되고, 조지오 알마니, 질센더, 아크네 스튜디오 등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 요란다 조벨이 연임을 하게 돼. 근데 그녀 또한 2년도 채 안 되는 컬렉션을 하고 또 다시 떠나게 돼.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져갈 즈음 이 꾸레쥬를 살릴 구원자를 만나게 되지. 바로 혁신을 몰고 온 니콜라 디 펠리체야.
자, 니콜라 디 펠리체는 루이비통의 수장인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제자이기도 한데 발렌시아가, 디올, 루이비통을 거쳐서 10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였어.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발렌시아가에 있을 무렵에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루이비통의 수트 디자인 아틀리에를 책임지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트 디렉터의 제안을 꾸레주에서 하지 않았다면 거절을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꾸레주의 팬이기도 했던 니콜라는 꾸레주에서 아트 디렉터의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해. 하우스 브랜드를 혼자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었겠지만 자신이 작업하고 싶은 방향과 꾸레주의 그런 아카이브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렵지가 않았던 거지. 자, 이 오빠 너무 멋지지 않니? 그렇게 니콜라 디 펠리체와 함께하게 된 꾸레주. 자, 그들에게는 미션이 생겼지. 어떻게 하면 꾸레주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폭발시킬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니콜라 디 펠리체는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목표를 설정했어. 첫 번째는 젊은 고객에게 다가가기.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대의 가격으로는 젊은 고객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대를 대폭 낮췄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션. 니콜라는 패브릭에 의식을 담아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션을 만들고 싶어 했어. 근데 마침 1970년대부터 꾸레주는 친환경 비닐 소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재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만들면서 탄소 배출 감소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했어. 꾸레주의 재도약을 위한 니콜라의 노력과 열정에 보답이라도 하듯 첫 데뷔쇼부터 아주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었어. I Can Feel Your Heartbeat이라는 타이틀의 2021년 가을 겨울 쇼를 시작으로 꾸레주의 하우스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얻은 니콜라 디 펠리체만의 트렌디하고 그런 세련된 감성으로 재해석된 컬렉션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어. 자, 그럼 니콜라 디 펠리체가 선보인 컬렉션들을 같이 살펴볼까? 이런 과감한 컷아웃들과 그리고 미니 라인의 스커트, 그 초창기에 보여줬던 정말 세련된 감도는 과거와 이 현재가 만나서 정말 멋지게 연출이 잘 된 것 같아. 최근 컬렉션들을 보면 트렌디하고 힙한 그런 느낌들을 꾸레주가 갖고 있는 그런 아카이브에서 정말 영감을 받은 그런 룩들이 굉장히 많아. 요즘 스타일의 그런 스트리트 감성을 잘 녹여내서 조금 더 2023년 SS쇼에서는 굉장히 감도 높은 그런 꾸레주만의 스트리트 룩을 또 연출하고 있어. 꾸레주의 23년 SS쇼를 보면 정말 커다란 테두리 안에 모래가 천장에서 막 떨어지면서 주변을 이제 모래사장 같은 데 위에서 이제 이렇게 터닝을 하면서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 스트리트 감성을 잘 살린 꾸레주의 또 새로운 컬렉션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세련됐었어. 자, 그리고 꾸레주의 히트 아이템 하면 또 로고 아이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AC라고 로고가 바로 꾸레주의 시그니처잖아. 근데 이걸 앙드레 꾸레주의 약자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앙드레 앤 코클린의 약자라고 해. 자신의 이름과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딴 AC라는 로고가 굉장히 로맨틱한 것 같지 않니? 자,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긴 했지만 꾸레주 신드롬을 일으킨 패셔니스타들도 살펴봐야겠지? 자, 우선 꾸레주 사랑을 여실없이 보여준 블랙핑크 제니, 그리고 SNS 패션 교과서로 불리는 배우 차정원, 설현, 다들 힙하고 트렌디하게 정말 잘 소화해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앞서서 한번 해외 셀럽도 또 얘기했지만 두아리파, 릴리 로즈뎁, 아리아나 그란데 등 레노라는 그런 패셔니스타들이 사복 패션에서부터 공식 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꾸레주의 의상들을 잘 소화해내고 있어. 자, 이렇게 요즘 가장 핫한 꾸레주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살펴봤어. 나는 꾸레주의 이 성공 신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이런 행복한 결말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꾸레주와 니콜라 디 펠리체가 어떤 가능성을 또 보여줄지 너무너무 기대돼.
자, 오늘 준비한 슈스스의 벌거벗은 패션사는 여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 베이비들이 또 알고 싶은 재미있는 브랜드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줘. 자, 그러면 다음 벌거벗은 패션사에서 만나. 안녕!